숫자를 위해서 회사를 차린다? 요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리죠.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? 하고 솔깃해지기도 하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소문이 과연 진짜인지, 그 속사정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, 이게 핵심이죠. 아니, 법인 하나 만들었다고 투자 세금이 진짜 반토막이 난다고? 이 한 문장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.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. 먼저 그 엄청나다는 절세 소문의 실체를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구체적인 숫자로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가 얼마나 다른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다들 잘 얘기 안 하는 숨겨진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아봐야겠죠?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일까?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, 절세 소문의 진실.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걸까요?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법인은요, 법적으로 나랑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법인이라는 새로운 친구는 개인인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법을 적용받는 거죠. 저는 이 비유가 제일 와닿더라고요. 법인을 잠겨있는 보물상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상자 안에서는 내 돈이 훨씬 더 빨리 불어날 수 있어요. 왜냐? 세금을 훨씬 덜 떼가니까요. 하지만 이 상자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. 내가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뚜껑 열고 돈을 쓱 꺼내 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의 눈을 번쩍 띄게 만들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엄청난 차이, 이게 바로 법인 투자의 가장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주식으로 똑같이 1억 원을 벌었다고 쳐볼게요. 개인 투자자는 22%, 그러니까 2,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하지만 법인은요? 이익 2억 원까지는 세율이 9.9%예요. 990만 원만 내면 됩니다. 세금이 그냥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. 배당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. 개인은 배당 소득이 다른 소득, 예를 들면 월급 같은 거랑 합쳐져서 계산되거든요.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최대 49.5%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. 배당금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. 하지만 법인은요? 그 배당금을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법인세율로 관리하게 됩니다. 애초에 수익을 지켜내는 힘 자체가 다른 거예요. 자,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? 낮은 세율도 물론 좋지만 저기 오른쪽 아래 손실이 월 15년 보이세요? 이게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입니다. 이게 뭐냐면 개인이 올해 1,000만 원 손해보고 내년에 2,000만 원 이익을 보면 내년 이익 2,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해요. 하지만 법인은요, 올해 손실 1,000만 원을 내년 이익에서 빼줍니다. 그러니까 1,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. 이걸 무려 15년 동안이나 할 수 있으니 장기 투자자한테는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? 자,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 엄청난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, 즉 이면에 숨어있는 비용과 아주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법인을 운영하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. 회계장부를 대신 써주는 세무사 비용,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 임대료,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비용 등등 매년 못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보셔야 합니다. 내가 아낀 세금보다 이 유지비가 더 크다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.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인 투자의 제1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.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다. 아무리 내가 세운 회사고 내가 100% 주주고 내가 대표이사라고 해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지갑에 있는 돈처럼 마음대로 꺼내서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. 아까 제가 법인을 잠겨있는 보물상자라고 했죠? 그 상자를 잠그고 있는 자물쇠가 바로 이 횡령이라는 법적인 책임입니다. 만약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. 그건 절세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겁니다.
이 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. 아니, 그럼 돈을 영원히 못 꺼내는 거냐? 그건 아니죠.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. 나에게 월급을 주거나 배당금을 주거나 나중에 퇴직금을 받는 거죠.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. 잘 들어보세요. 법인이 투자로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한번 냈죠. 근데 그 남은 돈을 제가 월급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제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. 그러니까 같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는 이중과세 투조가 되는 거죠.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. 자, 이제 장점과 단점,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과연 법인 투자가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선택일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. 나는 왼쪽에 가까운 사람일까? 오른쪽에 가까운 사람일까? 만약에 나는 해외 주식이나 배당 소득이 많고 여기서 번 돈은 당장 쓸 거 아니고 몇 년이고 묵혀둘 수 있어 하시면 왼쪽입니다. 반대로 나는 투자 수익이 바로바로 생활비가 되어야 해 혹은 나는 세금 혜택이 큰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가깝겠죠. 그렇다면 법인 설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첫째, 해외 주식이나 배당으로 의미 있는 수익이 나고 있는가? 둘째, 매년 나가는 수백만 원의 유지 비용 감당할 수 있는가? 셋째, 이 수익을 당장 꺼내 쓰지 않고 그 보물상자 안에서 오랫동안 다시 굴릴 계획인가?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넷째,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정말 칼같이 분리해서 관리할 자신이 있는가? 이 4가지 모두에 망설임 없이 네!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법인 투자의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되신 겁니다. 하지만 하나라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. 결국 법인 투자는 세금 할인이라는 엄청난 혜택과 엄격한 자기 통제라는 무거운 책임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. 여러분은 더 낮은 세율을 얻기 위해 내 돈과 회사 돈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그 철저한 규율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? 그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스타일에 달려 있을 겁니다.